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편에 도달했습니다. 참 시작할 때는 야 이걸 언제 하나 막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활도 해야 되고 한의원도 운영해야 되고 하는데 혼자서 예를 들어서 뭐 글 쓰고 출판사하고 줄 달리기도 또 해야 되고 또 그거 PDF도 작성해야 되고 PDF 작성한 거를 또 저녁 때 컴퓨터를 켜서 이렇게 막상 이렇게 자리에 앉기까지 과정이 약간씩 그 나름대로 그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도 물론 많이 있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참 굉장히 뭐랄까, 조금 막 몸도 막 힘들고, 막 중간에 막 눈도, 지금도 눈이 안 좋은 상태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목소리가 많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목소리가 그래도 뭐 심하게 듣기 뭐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근데 막상 저는 사실 제가 강의한 거를 거의 제가 한 걸 듣질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앞에 부분 같은 거, 그,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 방송하는 것과 또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때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때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좀 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듣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리를 뭐 작게 들으면 뭐 괜찮으니까. 근데 제가 새벽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저도 이렇게 차분한데 저녁 때 되면은 약간 기분이 막 들떠 있고 소리도 조금 커지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듯이 여러분도 뭐 여러분 이 분야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문 분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밖에 벗어나면은 전도 사실은 거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랄까 그 초보자예요. 현대는 모든 분야가 한의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각 분야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만 저는 글, 여러분들한테 뭐 문자라고 해도 됩니다. 문자학, 뭐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문자학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가 뭐 잘났고 조금 뭐 처방해서 안 돼.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이거는 제가 겸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뭐 겸손한 척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문자학에 대해서만큼은 또 저보다는 그 조금 예를 들어서 안목이 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거의 뭐랄까 그 아직도 젊지만은 제 나이 뭐 지금 60,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63세라고 하더군요. 64세인데 거의 그래도 20살 때부터 거의 45년 정간 정말로 이 문자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언어학 같은 거에 대한 거, 언어가 사람의 어떤 의식에 미치는 영향.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구학문을 공부를 했지만 구학문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빠지게 된 것도 결국은 어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 같은 거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임상가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의 그 구조적인 문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편찬해 왔고 그것들이 우리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책을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배를 해왔는가, 의식을 지배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조문은 그 22편 이 조문은 상한론하고도 많이 겹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부인이 중풍 그 외감에 노출되어서 거의 7, 8일 경과되었는데 속내 한열호대, 그러니까 한열이 계속해서 연이어 오대. 참 이게 참 잘 쓴 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발작하는데 때에 따라서 발작한다는 거예요. 한열 발작이 때에 따라서 한다. 자, 벌써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병이 소위 말해서 병증이 표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열의 어떤 열이 표위에 있으면 이와 같이 발작 유시를 거의 하지 않는 반면에 표열이 이위로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는 발작 유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뭐 호대라고 한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딱 연이어서 한열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오한 발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 발작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리해야 되는 부인이죠. 생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리하는 중간에 때 맞춰서 멈췄다는 거예요. 생리가 중도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은 열이 혈실에 들어간 것이니 이렇게 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저는 이것은 열이 혈실에 들어갔기 때문이니 이렇게. 이것은 뭐죠? 멋진 말이지만 주의 문자라는 거예요. 주의.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한 이와 같은 증상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이것은 열이 혈실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솔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용어도 후세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예요. 자, 우리가 제병원론이라는 거 있죠. 수나라 때 그 제병원론이라 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병원론에 가면 열이 혈실에 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생리가 중간에 왜 멈추었는가? 그것은 한열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것은 열이 결국은 자궁 부위, 하복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죠.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참 멋진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이 혈실로 그 혈이 반드시 뭉쳐지기 때문일세. 고로 학상과 같은 것이 막 오돌오돌 떠는 것이죠. 발작 유시하니.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열이 막 솟구쳤다가 가라앉을 때, 솟구칠 때 막 오돌오돌 떤다는 거죠. 이럴 때는 소시효탕으로 치료한다. 저는 이 글이 우리가 그 상한론에서도 나왔고 자주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같은 것은 예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조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태양 경병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예를 들어서 열제 방광 같을 때 태양 부병이니 이런 식으로도 막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적 해석이 참 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조문은 그 태양의 축혈증과 양명 축혈지 간에 비록 경중이 있으나 비슷한 글이다.
태양병의 축혈증 있죠. 예. 열제, 방광, 뭐 이런 말,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혈실, 열제 방광, 열제 하초, 이것은 결국은 추론의 이치다. 예. 병증에 대한 해석인 거죠. 예. 이것을 증상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것으로 고찰해 보건대 급박한 상황에 당해서 열이 혈분을 손상시켜서 어혈이 소복에 결추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부연 설명하세요. 각주 처리를 했는데, 자, 앞에서 태양 축혈증, 양명 축혈증은 뭐냐? 그 조문에 우리가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양병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열결방광했다. 예.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결과죠, 결과. 예. 예, 결과죠.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조문 제가 다 해석해 놨지만은 태양병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랬는데 하혈하고 나서 혈자했는데 하하고 났더니 증상이 완화됐다. 그 외증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합법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마땅히 먼저 외증을 해소하고 외증이 해소된 다음에 소복 급결이 있거든 이에 가히 도액승기탕으로 치료한다. 자, 이와 같은 사실, 태양병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인이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고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런다. 예. 근데 소복 급결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열방광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추론적으로 해석한 조문이, 그러니까 후세 사람의 글이 이렇게 조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말씀드리는데, 전수 과정 중에서 글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후세 사람들의 의견, 주해 또는 감주, 방주 이런 것들이 조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은 위문이 오입 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문. 그러니까 가짜 글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짜 글이라고 해서 제가 나쁜 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후세 사람들의 사고, 생각, 그건 일종의 위문인 거죠. 그 위문이 잘못해서 전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예전에 사서상경을 보는데 어떤 글에 이 글에 있어서는 요거를 봐야 된다. 여기에는 인정이 있는 거다. 그래도 인정이 있다. 예. 이게 참 좋은 글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이 또 저한테 배우는 사람한테 넘어가다 보면은 제가 메모해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서 뭐 참 거창하죠. 여러분 글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배울 때 부윤옥이요 덕윤신이라 그 다음에 심광체반 안에는 있어요. 부자는, 그러니까 부유라고 하는 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윤택하게, 가정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사람의 몸을 윤택하게 한다. 근데 부윤옥을 먼저 쓴 거예요. 글에 있어서. 덕윤신보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보편적으로 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경제를 추구하는 게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게 인정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인들이 글 쓰는 방식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라. 이 세상에 이성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덕을 그렇게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에 맞춰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 글이 정말 잘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글을 이렇게 보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멋진 것들을 좋아하죠.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부윤옥이요 덕윤신, 예, 호덕을 여색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하는 거. 그런 게 잘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어떤 조문에 대한 그것을 야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겠다 할 정도로 멋진 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상한론도 이 가면서 요걸 갖다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거를. 예. 물론 이거는 제 그 주관이 강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비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 다만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 뿐이니까. 자, 태양병 671의 표증이 잉제. 야, 요것도 재밌는 말이죠. 태양병 672면은 이미 표증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런 소리예요. 어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런 소리예요. 오히려 남아있고. 근데 맥은 침하는데, 자, 맥은 침하면은 병이 이증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있는 거예요. 도리어 결용치 아니하고. 자, 이 사람은 결용을 예상한 거죠. 어느 정도는 이증으로 내는데, 그래서 반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반전에 거듭하는 거. 맥이 침한데. 자, 이것도 제가 상한론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있네. 맥이 미한데 침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반전을 거듭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병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예측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에 보면은 백이미 하면서 침한데 결용이 있을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없다. 결용이 없는 걸 왜 표시합니까? 결용이 있어야지 표시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여러분. 예. 그이인이 발광자는 열제하초이기 때문에 단편만하고 소변 차리자는 하열내윤이 소유연자는 태양이 수경. 자, 이런 것들이 잘 나가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의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예, 열제하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거, 이거는 빼야 돼요. 예, 빼야 되고, 이 조문 다 빼야 됩니다. 하열내유, 이것도 일종의 해석이에요. 예,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표증 잉제, 맥미침, 반불결용, 기인 발광자, 그리고 소복단 편만 소변자리자 일 때는 저당탕으로 주지다. 이렇게만 원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석이라는 거예요. 예. 자, 양명축혈증, 양면병에 그 사람이 자주 까먹는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반드시 축혈이 있는 것이니 그 이유는 본래 오래된 어혈이 있는 거로 자주 잊어버린다. 자, 변이 비록 굳었다 하더라도 배변은 도리어 쉽고 그 색이 반드시 흑색일 때는 저당탕으로 치료한다. 요거는 그 상한론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한번 다시 복귀하는 기분에서 그 축혈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표증, 반표발리증, 이증에 관계없이 열에 의해서 축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병의 경로를 무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될까? 그럼 누구나 다 이렇게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체질적 소인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조문이 전도, 중복, 대언
있기 때문에 다소 지리하니 만약에 이 조문을 바로 잡는다면 이거예요. 간단히 부인 중풍 7, 8일에 속내 한열로 사여 학성이 발작 유시하며 경수 적단자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열이 혈실을 알 수가 있어서 열이 혈실되어서 그 혈액이 반드시 응결됨을 알았기 때문에 소시오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 사람들의 의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소시오탕은 참 진짜 전방위에 해당되는 약이죠. 여성들의 생리 문제라든가 어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젊은 여성인데 그때가 아마 20이세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임파선이 부어가지고서 고열로 병원에 실려갈 정도예요. 병원에 진짜로 응시를 해가지고 부모는. 그래서 제가 뭐 약을 저가는 거 소시오탕 그 과립제로 보험약을 줬는데 한 달 먹었는데 한 번 가볍게 오고 계속해서 약을 한 5, 6개월 복용을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지금 한 2년인 경과가 됐는데 한 번도 고열에 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약으로도 소시오탕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내 한열은 결국은 왕내 한열로 바로 이것이 소시오탕의 필연진증이니 모든 증상 갖출 필요가 없다. 요거 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여 학상 발작 유시자는 다른 게 아니다. 왕내 한열의 증후다. 처방의 의도는 처방을 우리가 규정 짓는 의도는 사실은 열이 혈실에 있는 게 아니라 속내 한열에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 하면 무릇 소시오탕은 본래 하혈, 발한, 구토, 하시 이 소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소시오탕을 복용하며 어떤 경우는 하혈이 하혈이 뭉쳐져 있던 것이 풀어지고 혹은 각 발열 한출이 해하며 어떨 때는 오히려 토하면서 해소되고 어떤 경우는 조시가 배출되면서 해소되고 어떤 경우는 소변이 이루어지면서 해소된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소시오탕은 반표 발리의 증상을 치료하기 때문에 흉욕간의 그 병독이 삼공기로 통해서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상한론 해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막 임의적으로 갖다가 한 게 아니라 상한론하고 금계요약 조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는. 소시오탕은 그냥 이런 조건 없이 이와 같은 반응 없이 그냥 병증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땀을 막 흠뻑 흘리면서 막 경련을 일으면서 해소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구토증을 치료하려고 썼는데 구토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조시가 해소되면서 어떤 경우는 소변이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혈결을 하하면서 해소된다. 바로 이 조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시오탕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뭐랄까 처방의 그 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양이 미치는 영역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시오탕은 어떻게 보면 잡병에 있어서 잡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